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맞는 지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옷을 그냥 추리닝만 입어도 지갑 하나로 간지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리 수트 입고 꾸며도 그냥 지갑 하나로 망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한 끗 차이인데 그냥 확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고 5년, 10년 동안 쓸지 모르는 지갑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본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저는 지갑의 경우 디자인 20, 브랜드 80의 비율로 디자인보다 브랜드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미지가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이미지를 표현해줘야 되는 거겠죠. 또 좋은 지갑의 기준은 조용하면서 가볍지 않고 센스 있으면서 올드하지 않은 느낌을 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격대별로 바로 이 기준에 충족하는 지갑 여러분께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잠깐 보이는 지갑 하나로 여러분의 인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0단계 10만원 이하 가격대 제품들입니다. 타미 hilfiger, 코치, 캘빈 클라인, 루이 까토드, 메트로시티, 닥스 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 제품들, 이 가격대라면 20대 대학생분들이 주로 이용하실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저는 추천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위 브랜드들의 경우 득이 아닌 오히려 실이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 걱정이 돼요. 사실 캘빈 클라인이라는 브랜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국내에서 저렴하고 대중적인 이미지로 변화해서 지갑으로서 이미지는 지나치게 내려가 있는 것 같아 정말 아쉬워요. 위 브랜드의 지갑을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그냥 수작업으로 만드는 제품이나 로고가 없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바로 1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폴 스미스, 아페세, 마르지엘라, 비비안 웨스트우드, 몽블랑입니다. 20대 초중반부터 많이 찾으시는 브랜드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폴 스미스, 영하고 클래식한 브랜드 이미지와는 다르게 지갑 브랜드로서의 인지도가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폴 스미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심지어 유럽의 랄프 로렌이라는 생각까지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갑에서는 반면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아페세나 비비안 웨스트우드 또한 지갑의 영역에서는 지나치게 영캐주얼한 가벼운 이미지가 깔려있다고 봅니다. 그럼 마르지엘라는 어떨까요? 이 제품은요,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20대, 30대 초반분들에게 트렌디하고 꾸민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 30대 중반을 넘어가게 되면 트렌디한 느낌 때문일까요? 이미지적으로 굉장히 가벼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몽블랑. 사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몽블랑 같은 경우 떠오르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자, 일단 이 브랜드는요, 패션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트렌디하지도 않고 딱히 떠오르는 이미지도 클래식한 지갑 말고는 없어요. 작은 별 모양의 로고 또한 귀엽기도 하고 엄청 부티나 보이지는 않아도 저렴한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캐주얼하고 겸손한 이미지, 그리고 조용한 브랜드인 것 같아서 30대 분들이 가지고 다녔을 때도 지나치게 영하거나 가볍지 않은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대 분들이 들었을 때는 학생을 넘어선 어떤 사회인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다양하고 화려하며 트렌디한 패션 브랜드의 디자인보다는 1단계에서는 몽블랑을 가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개인적으로 두꺼운 모델보다는 머니클랩으로 지폐를 고정할 수 있는 얇은 모델이 샤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조용하면서 가볍지 않고 센스 있으면서 올드하지 않은 이 기준에도 굉장히 잘 적합한 지갑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2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명품 라인들인데요. 30만원부터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페라가모, 지방시, 발렌티노, 톰포드, 디올, 보테가 베네타, 발렌시아가, 톰 브라운, 프라다, 구찌입니다. 먼저 페라가모, 발렌티노, 디올의 경우 명품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남자 지갑으로 들고 다녔을 경우 조금 올드하다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단 패스할게요. 지방시의 경우 본래 브랜드는 굉장히 섹시한 이미지가 있어요. 문제는 국내에서 그 지방시의 섹시함을 아는 여성분들 또는 주변 분들이 많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한물간 브랜드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가끔 지방시에서 나오는 강하고 과감한 그래픽 이미지는 지갑에 적용되었을 때 좀 자칫 가볍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추천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발렌시아가. 이 지갑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저는 가장 위험한 지갑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진짜 예전에 오리지널리티 있는 발렌시아가의 이미지는 페라가모처럼 조금 올드하고 클래식한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몇 년 사이에 디렉터가 뎀나로 바뀌면서 트렌드의 중심에 서버렸고 영컬처를 이끄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빠르게 소비되기 쉽다는 부분입니다. 또 근래 브랜드의 이미지가 과시적인 이미지로 부각되면서 발렌시아가만의 이미지가 지나치게 강하게 느껴진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지갑은 어디까지나 조용하면서 가볍지 않고 센스 있으면서 올드하지 않은 느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엇나간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취향은 어디까지나 존중합니다. 자, 다음 톰포드. 사실 이 브랜드는 남성성이 강한 브랜드로 톰포드 하면 남자다운 수트가 많이 떠오르는데요. 정말 멋진 브랜드이지만 국내에서 역시 톰포드만의 이미지가 대중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여자들은 톰포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는 굉장히 톰포드를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는 브랜드 중 하나예요. 품질이야 말할 것도 없고 폰트나 이름 정말 다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그만큼 인정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쉬워요. 자, 보테가 베네타. 저는 이 2단계에서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2단계 지갑 원픽입니다. 브랜드 자체가 좀 중성적인 매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남자가 들고 다니면 진짜 센스 있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지갑은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도 왠지 모르게 가볍지 않은 매력이 있습니다. 올드하지도 않고 브랜드 로고가 없어도 어떤 시그니처 디자인은 굉장히 세련되고 클래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캐주얼한 착장, 클래식한 착장에도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테가 베네타의 인지도가 갑작스럽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여성들한테도 정말 좋은 이미지로 각인된 브랜드예요. 유행을 떠나서 한 번쯤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프라다. 패션 브랜드로 치면 정말 멋진 브랜드임에는 확실합니다. 어쩌면 가장 위대한 브랜드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고요. 동시에 트렌디하면서 클래식한 브랜드입니다. 프라다 로고가 박히면 아무리 트렌디하더라도 저는 브랜드의 헤리티지 그리고 그 크리에이티브한 정체성 때문에 정말 절대 가볍다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지갑의 영역에 왔을 때 진짜 멋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동일한 가격대라면 조금 더 가죽 이미지와 맞는 무게감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 구찌. 구찌는 지갑에 표현된 디자인에 따라 느낌이 확확 갈리는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 구찌야 하는 구찌임이 너무 강조되는 디자인들의 경우 과시적이거나 트렌디해서 이미 올드하다는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짭이 너무 많고 워낙 많은 어린 친구들이 들고 다니다 보니까 디자인의 중후한 맛도 떨어집니다. 반면 구찌 문양 하나만 박혀있거나 클래식한 로고가 깔끔하게 박혀있다면 오히려 빈티지한 구찌만의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찌를 구매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화려한 문양보다는 클래식하고 깔끔한 라인의 구찌를 추천해드립니다. 자, 입생로랑 여성적인 이미지가 강한 라인으로 샤프하고 예민한 느낌이 들어요. 왠지 이 지갑을 든 남성은 검정색 가죽 자켓과 슬림한 슬랙스를 입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멋을 많이 부리시는 남성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좀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의 선택에 맡길게요. 하지만 원픽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톰 브라운. 톰 브라운은 국내에서 가품이 너무 많이 풀려 이미지가 많이 훼손됐는데요. 저는 사실 진짜 멋있는 브랜드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지갑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톰 브라운 하면 아무래도 그레이 수트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클래식하면서 세련된 톰 브라운만의 감성은 정말 독보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얇은 톰 브라운 로고가 살짝 들어간 그레이 컬러 지갑은 클래식한 정장에도 잘 어울리고 캐주얼한 착장에도 굉장히 센스 있는 분위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 너무 과시적으로 나 톰 브라운이다 이런 것만 좀 피해주면 좋겠어요. 다음 마지막 3단계 명품 지갑 중에서도 그 상위 라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르메스, 루이비통, 고야드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브랜드가 방금 말씀드린 위에 2단계 브랜드들과 차이점이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가죽에 특화된 브랜드라는 점입니다. 타 명품 브랜드들의 경우 가죽보다는 패션 의류, 트렌드에 민감한 반면 에르메스, 루이비통, 고야드 같은 제품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고집 있고 전통 있는 가죽에 특화된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가죽 가방들이 유명한 거겠죠. 게다가 네임밸류도 충분하고요. 이미 세 브랜드 다 저는 정말 멋진 브랜드고 헤리티지 또한 깊어서 사회적 위치가 있으신 분들이나 30대 중반을 넘어가는 분들이시라면 능력이 된다면 정말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지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에르메스가 가장 고가인 느낌을 줄 테지만 루이비통과 고야드 같은 지갑 또한 나이가 들수록 들었을 때 더 멋있게 느껴지는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루이비통이나 고야드 같은 경우 2030 세대들도 많이 하는 지갑이지만 분명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가치가 더 높아지고 더 멋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단 요즘 루이비통이 굉장히 트렌디한 디자인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치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루이비통, 고야드 모두 클래식한 컬러의 클래식한 디자인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간혹 벨루티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죽의 염색 기법이 굉장히 예쁘게 돼 있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장인 정신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치만 이게 한 끗 차이로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당연히 멋있죠. 퀄리티도 좋고요. 그런데 분명 이 제품은 정말 사람을 많이 타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쉽게 추천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 마지막 보너스 4단계 제 원픽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좀 주관적인 부분이고 사심 가득한 선택입니다. 아마 어디에서도 추천 못 받으셨을 거예요. 바로 샤넬입니다. 엥? 뭔 소리야? 라고 남자분들은 너무 여성적이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검정색에 샤넬 로고가 박힌 지갑을 드는 남성분들이라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충분히 갖춰진 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30, 40대 남성분들, 아니 50대 되시는 분들이 이 샤넬 지갑을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여성적인 이미지가 가미되어서 오히려 센스 있는 남성성이 느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마 여자분들도 샤넬 지갑을 들고 있는 남자분들을 보면 정말 궁금해하실 거예요. 좋은 쪽으로요. 정말 능력 되시는 남자분들이시라면 샤넬을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 번쯤 상상해보세요. 저는 인생 지갑 원픽은 클래식한 샤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디자인이 너무 여성스러우면 안 되겠죠. 그치만 저는 샤넬의 이미 굉장히 클래식하고 남자분들을 위한 지갑도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제가 좀 이상한가요? 자, 오늘 정말 많은 브랜드들 지갑 하나하나 제가 짚어보았는데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먼저 0단계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 추천을 제가 못 드렸고요. 차라리 로고가 없는 그냥 공방 수제 지갑을 들고 다니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1단계, 트렌디하고 영한 이미지를 원한다면 30대 초중반까지는 마르지엘라 괜찮습니다. 하지만 호불호 없이 준수한 이미지의 베스트는 저는 몽블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천드렸고요. 자, 2단계, 명품 라인, 톰 브라운, 보테가 베네타, 구찌, 가급적 휘황찬란한 디자인보다 깔끔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3단계 에르메스, 루이비통, 고야드 모두 좋지만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20대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자칫 그 클래식함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 짭이나 좀 과시적으로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이 지갑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 오히려 더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나에게 맞는 지갑 브랜드를 찾고 지갑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지갑 선택이 너무 이미지적으로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다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남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는 브랜드 관련해서 다음 로고티에 대한 내용을 들고 오겠습니다. 여름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할 부분이 이 로고티 셔츠 선택장애일 테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